자, 시행령 157조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입니다. 1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국방부 장관으로 나와있죠. 118조의 3 및 119조의 3에 따른 군종, 의무, 법무, 수의 분야, 의법 군수죠. 현역 장교, 선발에 관한 사무와 119조에 따른 군종, 사관 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군종 나오고 해역 장교 이렇게 나오고요. 국방부 장관 주어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2항 병무행정관서장은 그래서 1항에 나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2항에 나와 있는 병무행정관서장하고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에서 정한 병역 의무자의 병역준비역의 편입,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확인실제검사 포함, 입영판정검사 증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및 병역 명문과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항 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입니다. 1항 병무행정관서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회장 또는 정보처리, 통신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회장, 네이버 사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병무행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법 제79조의 2 적금의 정부 지원입니다. 자, 1항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병내일 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법 군수, 보전법수, 전산, 승선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돈 잘 벌잖아. 맞죠? 네. 2항 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158조의 2 적금의 정부 지원입니다. 1항 법 제79조의 2 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병내일 준비적금, 이하 장병내일 준비적금이라 합니다. 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나중에 읽을게요. 만기일 전날까지의 장병내일 준비적금 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볼게요.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종료일을 말합니다. 로 합니다. 결국에는 만기일의 전날까지, 종료일의 전날까지입니다. 맞죠? 네. 만기일의 종료일의 전날까지입니다. 2항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항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가입자가 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따른 병역증, 전역증, 그 다음에 병역적 증명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복무기간, 이하 대체복무기간이라 하죠. 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합니다. 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 대체복무요원하고 연결하면 돼요. 국방부 장관, 현역병 이런 상근 이런 거지. 병무청장, 사복요원,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재난복무자. 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법 제80조의 2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입니다. 병무청장, 지병장 및 지청장 3명 다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58조의 3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의 공동 이용입니다. 법 제80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합니다. 1호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호 병적관리. 3호 효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호 의무, 법무, 수의사가 군중 빠져있죠? 후보생의 병적 편입. 그 다음에 5호 입영일 등의 연기. 6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의 편입 등. 7호 병역준비역의 병역 면제 등. 8호 효역병 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변경. 9호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 그 다음에 10호 국외여행 허가 등. 11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등. 12호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사업. 13호 병역 명문가 선정 등입니다. 이거 1호부터 13호까지 엄청 많죠.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보면 그냥 예전에는 뭐 이거 이렇게 뭐 이거 코드 일단 설명 드려볼게요. 코드를 활용하셔도 되고 난 찝찝하다 외워도 되겠다. 그럼 코드 활용하십시오. 근데 딱 보면은 상근예비역 소집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역 기준으로 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업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거기하고 연관지어하고 보시면은 뭐 누락되고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뭐 상근 그 다음에 군중 빠져있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서 쭉 보시면은 현역 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구나 그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나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드를 활용하십시오. 상병의 국외 선양, 명문, 현역, 임용, 연기, 변경 이렇게 상병의 국외 선양, 명문, 현역, 임용, 연기, 임용, 연기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변경, 뭐, 이건 다 병역처분 변경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코드를, 굳이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코드를 활용하시고, 그냥 이를 봐도, 상근예비역 소집, 상근이 좀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군종이 빠져있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 쭉 보면은, 현역 복무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사무, 그렇게 연결 지어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행령 제158조의 4, 여비 등의 환수 등입니다. 지병장, 지청장, 신체 등급 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장은 법 79조 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 금액, 반납 기한, 반납 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 경우 반납 기한은 통지일부터 며칠? 30일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30일 이내로 한다가 아니고 30일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30일 이상으로. 됐죠? 네,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병장은 안 들어있어요. 환수하는 거. 병무청장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입니다. 자주 나오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1항. 일단 주어부터 체크를 하겠게요. 병무청장은 지병장, 지청장 빠져있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 의무자의 병역 이행사항의 확인 및 점검, 병역법령 위반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행하는 거에 대한 거는 확인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돼요. 맞죠? 위반 사실은 확인하면 됩니다. 점검했으니까 위반 사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위반 사실을 점검한다? 이상하잖아요. 위반 사실은 확인. 2항, 병무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1항에 따른 병력 이행사항의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3항, 병무청장은 병력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2항에는 국지공에 대하여, 고용주에 대하여 1항에 따른 병력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2항하고 3항하고 약간 비교가 되죠. 일단은 먼저 주어, 주어가 아니고 여기 다음은 대상, 국지공이죠. 3항은 고용주, 고용주는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병력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병력 이행사항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를 고용주한테 하기에는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언밸런스 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 구별해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4항, 병무청장은 이게 70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습니다. 2항과 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죠. 법 제81조의 병력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의 공개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 자, 주어 72회 때 지명장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력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이거는 병무청장이 일단은 공개하는 거는 병무청장이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인적사항과 병력 의무 미행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호 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허가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허가받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출체기. 가로 83조 2항 10호 전시특례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까지 포함해서 출체기기죠. 포함합니다.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신체검사, 확인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 소집이나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기피하는 사람들이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병장이. 2항 1항에 따른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력 의무 기피 또는 면탈 및 감면사항 등에 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관할지명령청. 공개는 병무청장이라는데 심의는 관할지방명청이 하는 거예요. 차이 나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방명무지청 포함입니다. 예, 병력 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이하 그냥 위원회라고 합니다. 를 둡니다. 병장이 기피자 공개하는 거 이거 민감하잖아. 보복이 두렵잖아. 심의하는 건 지가 안 하는 거야. 부담되니까 껄끄럽거든. 그래서 토스하는 거죠. 지병장한테. 야, 네가 해. 공개는 내가 할게. 퇴근길에 벽돌 맞을 수 있으니까. 맞죠? 3항 관할지방명청장은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줍니다.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는 일단 소명, 왜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70회 때 3개월 나왔거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력 의무 이행사항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합니다, 또. 후에 비로소, 이제 최종 확정이죠. 공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먼저 잠정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해놓고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얘가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재심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 그냥 공개 대상자,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지병장. 병무청장이 하기 싫은 거니까.
사항, 불쌍합니다. 지병장. 아닌가?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사항, 공공공대죠. 공개사항, 공개방법, 공개절차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공공공대인데 공공공을 생략하고 공개 기피자에 대한 공개시민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입니다. 왜? 병무청장이 껄끄러우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대통령으로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감하니까. 예. 벽돌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시행령 제160조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입니다. 1항 법 제81조의 2 제1항 각호 외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81조의 2 제2항에 따른 병역 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이하 2조 161조에서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인정합니다. 위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2호 마찬가지 위원회가 81조의 2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 의무 기피자라고 하는 거죠. 병역 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장, 지병장이 아닙니다. 요거까지도 자기들이 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라. 그냥 위원회에다가 톡 쏘는 거죠. 맞죠? 네. 2항 관할지병장, 병무지청장 포함은 법 제81조의 2 제3항에 따라 잠정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야, 너 잠정공개 대상자인데 야, 이거 되면 너 인생이 좀 피곤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야, 일단은 의무를 좀 해라. 독촉하는 거죠. 촉구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법 제81조의 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 의무 미행사항 등 이하 2조에서 인적사항 등이랍니다. 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병역 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벽돌이 아니고 그냥 칼 났습니다. 이거는 주소입니다. 주소 됐죠? 네. 가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 번호까지로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까지는 안 해. 몇 동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칼만이니까. 1의 2. 병역 의무자, 가로 81조의 2,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 기피자로 한정합니다. 가, 법 제70조 1항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여행국. 2호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그 다음에 법 위반 조항입니다. 이런 거는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네. 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소. 사항 법 제81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지방병무지청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개는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공개는 병무청장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관할하는 병무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방병무청 홈페이지까지 다 합니다. 왜? 자기한테 집중되는 걸 약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살라면 이동으로 가는 거죠. 맞죠? 5항 병무청장은 자 이거는 주어가 병무청장입니다. 법 제81조의 2 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 의무 기피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각호, 인적사항 등을 삭제 이런 건 또 지가 해. 하여야 하며 관할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사망, 각호,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는 병무청장이 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거. 자,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지자체장으로 났었어요. 시력 테스트.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시력 테스트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항 5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위원회는 대통령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합니다. 16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병역 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포함 아닙니다. 기피하니까 서로 기피하거든. 그러니까 포함 안 하는 거예요. 1명과 1과 10. 이항 각호에 따른 위원 10명 이내도 아닙니다. 딱 10명으로 합니다. 1명 하니까 딱 10명으로 딱 지정해놨어요. 칼 맞는 거를 10명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10명 이내로 하면 1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효과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10명으로 하는 거예요. 10명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2항 72회 때 맞는 문제를 해놨고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지방민무청의 병역 판정관 또는 징집, 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국장급도 아니에요. 과장급. 칼 맞으니까 국장도 계속 패스하는 거예요. 결국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지방민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사람이 됩니다. 1호 관할지방민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 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지방민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임명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자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4명. 그 다음에 위촉하는 사람은 6명. 2호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지방민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입니다. 항상 위촉하는 사람, 위원을 소속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더욱 돼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래서 5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위촉을 조금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6명, 여기서 하면 마이너스. 4명, 6명. 자, 3항. 2항 2호에 따른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연임 없다. 연임하면은 칼 맞잖아요. 그래서 딱 2년만 하고 끝. 4항. 위원회 회의는 제적인은 과반수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인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고요. 밑에 있는 시행령 보겠습니다. 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주어 이거 72회 때 맞는 문제 나왔습니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 지청까지 포함 병무사범 단속반이 아니고 뭐죠? 조사반을 줄 수 있습니다. 병무사범 단속반은 뒤에 병사위 거기에 나오죠.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그것도 지방반 중앙 아니죠.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하튼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요거는 병무사범 조사반입니다. 단속반 아닙니다. 공무원법 출제 전적이 있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병무청장이 둘 수 있는데 이 조사반을 두는데 병무청만 두는 게 아니고 지방병무청, 지청까지 다 포함해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2항 병무청장이 법 8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73조, 74조, 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호 93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체, 전산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전법수 빠져있죠. 관리 실태 이런 거는 앞에도 그랬지만 복무에 관한 거는 관리에 필요한 거는 관리에 관한 거는 보전법수가 빠져 있습니다. 각 담당하고 있는 중장관들이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3호 135조 1항 및 5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4호 규정된 영역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호 그 다음에 사실 확인에 따라 154조 3항 사실 확인 자료입니다. 비치 관리하고 있는 병역 관계 자료 6호 그 밖에 병역 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 및 이행 여부 나오니까 확인 점검까지 나오죠. 필요한 자료 3항 1항에 따른 병무사범 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법 81조의 3 병역 의무 기피 및 감변 등의 관련 정보 게시 유통 금지입니다. 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86조 8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게시 또는 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이슈 됐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다가 막 고통스럽지 않게
면제를 받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막 식품 마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슈가 돼가지고 법에다가 세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항들은 다 벌칙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이고요. 자, 시행령제 162조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 금지입니다. 1항 81조의 3 1항에 따라 게시 또는 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86조 또는 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2호 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2항 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밖에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 법 제82조 병역 의무 이행의 정의입니다. 병무청장은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좋은 건 지가 다 해.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막 기념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병장이 전역 안 하고 막 훈련에 동참했다. 그래갖고 국방부 이런 데 나오잖아. 꽃다발 막 하면서 이런 거 좋은 건 지가 다 하는 거예요. 법 제82조의 3 병역 명문관의 선정 등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75회 때 나와버렸어요. 이번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병무청장은 좋은 건 제가 다 한다니까. 맞죠? 3대. 자, 가로 1대부터 3대까지의 지식계 비속의 남성이죠. 모두 대통령으로 정하는 현역본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에서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이거를 병역법으로 바꿨었어요. 75회 때. 군인사법입니다. 됐죠? 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됐죠?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렵습니다. 한 가족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 전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이 3명 있어. 이 3명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저희 아버지 때 삼형제가 있잖아요. 삼촌 큰 삼촌 삼촌이 한 3-4명 된다. 그럼 여기에 있는 형제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갔다 와야 돼. 근데 3대째에는 포함시켜주는 거죠. 이거 있을라나?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희소성이 있죠. 맞죠?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병역 명문가 선정 대상 가문의 병판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 명문가의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병역 명문가의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163조 병역 명문가 선정 대상입니다. 1항 법 제8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3대 가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 비속 남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3대가 모두 대통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 등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 1대부터 3대까지 직계 비속 남자가 모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합니다. 1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중사관, 부사관 또는 병도 들어가죠 당연히. 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호 현역복무 중 전사, 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호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참전한 사람일 것. 4호 동유공자 인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국선열이거나 카톤조 이후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호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니까 병무청장이 하는 사람일 것. 2항 법 제82조의 3 제2항에서 병판검사
깊이 등 대통령령을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 사람을 말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 1호 법 제86조, 87조, 81조 A 또는 88조에 해당하는 벌칙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호 군인사법. 병역법 아니죠. 또는 뭐 사후에 해당해서 전역된 사람. 뭔가 나쁜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예, 형 뭐 이런 거 나쁜 거죠. 3호 군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이거 찾아봤어요? 아, 맞아. 예. 폴리스. 아, 그러시구나. 역시. 좀 유리합니다. 시험 보실 때. 4호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법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호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 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들. 이번에 비밀번호와 관련해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겠다. 맞죠? 안타깝습니다. 맞죠? 시행령 제163조의 2 병역면문과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1항 병역면문과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면문과 신청서,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을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죄송합니다. 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지병장한테 제출한다 아닙니다. 신청서 지병장이 그렇다 하잖아요. 병무청장입니다. 예. 종이는 제가 다 해먹거든. 맞죠? 예. 2항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라 병역면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2항에 따라 병역면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163조의 4에 따른 병역면문가 심사위원회 뒤에 나옵니다.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항 병무청장은 법 82조의 3 제1항에 따라 병역면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됩니다. 14일 이런 건 기억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4항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른 병역면문가 선정과 같은 조 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누구에게? 총장에게. 국방부장은 아닙니다. 총장입니다.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면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자, 이 조항은 다 주어가 병무청장입니다. 근데 이건 달라요. 법 제82조의 4 병역면문가 포상 및 예우입니다. 포상.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지청장까지 포함. 82조의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면문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면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하고 뭐 지원 협조 이런 거 아쉬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살짝 일어났어요. 됐죠? 2항 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시행령 163조의 3 병역면문가의 포상입니다. 1항 법 82조의 4 제1항에 따른 병역면문가 포상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해서 실시합니다. 1호 해당 병역면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호 해당 병역면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기감이 되는 정도. 2항 또 여기는 병무청장. 법 제82조의 4 1항에 따라 병역면문가에 대해 포상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은 164조 3조의 4에 따른 병역면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항 병무청장 또는 지청장, 지방병무청장, 지청장 은 법 82조의 4 1항에 따라 병역면문가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상이라든지 지원 협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병무청장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시행령 163조의 4 병역면문가 심사위원회
1항 법제 82조의 3, 1항에 따른 병역 명문과 선정, 같은 조 2항에 따른 선정 제외, 선정 취소, 82조의 4에 따른 병역 명문과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병무청장이 하니까 병무청에 병역 명문과 심사위원회, 위원회를 합니다. 를 둡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포 57. 1포 57입니다. 3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이 뭐죠? 투표. 위원 중에서 투표로 해가지고 위원장을 뽑는다는 거죠. 4항 위원회 위원은 병무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합니다. 5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TP 없죠? 네. 6항 위원회 회의는 재정인원 가반수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인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7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8항 위원회는 29년도 4월 30일까지 존속합니다. 9항 1항부터 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왜 나오니까 29년도 4월 30일 이게 나올까요? 날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령 165조 병역 기피자의 고발입니다. 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 아니죠. 자, 요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걸 별표를 한번 보고 갈게요. 고발장 이렇게 나오면 지방병무청장, 총장 이렇게 나오고요. 고발 경고장 이렇게 나오면 병무청장 나옵니다. 지방병무청장 하면은 길잖아요. 병무청장은 짧잖아요. 그래서 고발장 나오는 겁니다. 병무청장은 짧으니까 고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쉬우니까 경고장 갖다 붙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나? 그렇게 그냥, 네? 지방병무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병역 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원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증집 또는 소집, 점검까지 포함을 기피 하거나 법 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 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이니까. 이거 말이 안 맞네.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합니다. 이건 좀 이해해야 되겠다. 맞죠? 고발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합니다. 됐죠? 요거는 뭐 다들 그냥 시험 보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은데 지금 현역 입영 통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는 이게 현역 선발 통지서로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현역병 모집할 때 앞에도 예전에는 현역병 선발 통지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좀 뭐 이게 통일시키자, 용어를 통일시키자. 그래서 앞에 저기 현역병 모집에 대한 그 법조항 거기도 선발 통지서로 돼 있는 게 입영 통지서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이건 안 바꾼 거예요. 시행령에는 안 바꿨어요. 까먹은 거죠. 놓친 거지. 그래 하십시오, 이거는. 2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장 가로 예체위원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을 얘기하고요. 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병판전담의사는 병무청장, 법무관은 법무부 장관, 수의사는 농림부 장관을 말합니다. 은 사복요원 예체, 보전, 법, 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며칠 이상, 8일 이상 이건 뭐 벌칙이 나오잖아요. 앞에도 나왔고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 나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고발해야 합니다. 3항 복무기관장은 사복요원 또는 예체요원이 전사는 없죠. 법제 33조의 2, 양 각호, 근정강생 출조의 경고 처분 구호 또는 33조의 10 제2항 근정가견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법 89조의 3,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됩니다. 됐죠? 사항, 대체복무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됩니다. 5항, 대체복무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89조의 3, 벌칙 관련된 조항이죠.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됩니다. 병무청장. 6항,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는 수사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항,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장은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지방노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됩니다. 지명령입니다. 8항, 지방노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서로 통보하고 알리는 것은 지방노무청장이 하는 거죠. 됐죠?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117조 병역 기피자 등의 고발. 1항, 각군 총장 또는 지병장은 영 165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조. 시행 1항에 따라 병역 기피자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장에 제출합니다. 고발장 나오니까 총장, 지병장. 2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 예체는 문체부 장관, 보건의사는 복지부 장관. 병판 검사 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병장, 공익복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수의사는 농림부 장관을 말합니다. 또는 지병장, 복무기관장 지병장은 165조 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장 나오니까 지병장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3항,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영 165조 4항 및 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항, 각군 총장, 지병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항부터 3항까지 고발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병역기피자 행불자, 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그 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5항, 각군 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 병역기피자, 행불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서식에 병역기피자, 복무이탈자 고발 결과 통보서, 처리 결과 통보서, 고발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6항, 지방명무청장은 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 분기 나오면 15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뭐로 나오죠? 다음 달 10일.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행불자의 경우에는 116조 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관련 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달 7일이 아니고 며칠? 7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행불자, 기피자 이런 것들은 다 분기가 나오더라도 10일. 주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시행령제 164조 행불자의 조사입니다. 1항, 지병장은 병역 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해야 됩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 관서장은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2항을 당연히 보겠습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별지서식의 병역기피자, 행불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 결과를 기재했다. 잘못 읽었다. 2항이 아니고 3항하고 4항하고 지방명무청장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엄격하더라고요.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
따라 병역 기피자, 핵물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5일이 아니고 뭐죠? 10일 핵물자, 기피자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사항, 병무청장은 핵물자로서 영 136조 1항 2호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거 전시훈련 편입 대상자 얘기하는 조항이거든요. 그 병역처분 변경에 나와 있는 거, 네, 뭐 참고하십시오.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의료시설의 지정. 자, 시행령 168조 의료시설의 지정입니다. 1항 지방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장은 의료시설 지정 안 합니다. 지방병무청장 지청장 포함은 병판검사 신체, 병역판정 신체검사, 병역준비약의 병역 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 변경 등에 청구할 수 있는 병무형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 누가 한다 그러죠? 보육원은? 진료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장이 관련 의료시설 지정하는 거죠. 2항 지방병무청장 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무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3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공고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시특례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전시특례 이번에 나왔어요. 가로형으로. 법제 83조 전시특례입니다. 1항 국방부 장관은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전사동을 읽겠습니다. 이제 다음 각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전사동이 아니더라도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호는 먼저 보겠게요. 자, 38조 1항 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에 수산업,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공부를 마친 사람 중에서 4급등 이하 인 사람의 예외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 편입입니다. 요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요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사동이 아니더라도 이해가시죠? 네. 수산업 해외 분야의 산업 기능입니다. 수산업은 여기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1호 18조 2항에 따른 현역병입니다. 현역이 아닙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연장입니다. 우리 그 복무기간 연장이 나오잖아요. 정해서 뭐 있잖아요. 그럴 때 뭐 6개월 연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2호 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여기 전역 정지입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역종이 뭐죠? 예?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일단 1병이 했어. 1병이 했고, 네, 현역이잖아요. 현역이니까 전역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근예비역으로 갔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전역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안 헷갈리죠? 예. 3호 23조의 이에 따른 승승업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서 30세, 35세 아닙니다. 30세 이하의 사람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 편입입니다. 이번 시험에 여기 가로놨어요. 4호 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호 34조 34조의 6, 34조의 7에 따른 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 수행사로의 편입의 정지, 병역동원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 소집으로의 전환. 보충교육 소집 대상 아닙니다. 전시근로 소집으로의 전환. 이 전담의사는 빠져있습니다. 또 보호법수만 나와 있습니다. 전담의사는 아닙니다. 전담의사는 이때 엄청 높고요. 네. 맞죠? 네. 지역 대상자가 나이도 연장되고 하면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쁘죠. 전담의사는 빠져있다. 그 다음에 병역동원 소집으로의 대상입니다. 왜냐? 보호법수는 우리 군사교육을 언제 한다고 되어 있죠? 배치되기 전이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동원 소집은 전환입니다. 근데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그거는 전시근로 소집으로 해요. 됐죠?
여하튼, 여기에 이번 시험에는 40세 이후는 다 가로를 놨어요. 40세. 40세. 자, 그 다음 6호는 제가 아까 공부를 했고요. 7호 58조 1항의 각호에 따른 의, 법, 군, 수의 분야 자격을 가진 30세 이하는 사람의 예비역 장교 병적 편입입니다. 의법, 군, 수는 예비역 부상은 없습니다. 예비역 장교잖아요. 맞죠? 네. 부상은 살짝 찍으면 틀린 거죠. 장교. 7의 2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등 대체역 관련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 절차의 정지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입니다. 안 하겠죠 이런 거. 네. 저는 무기를 못 맞, 양심의 자유, 무기를 못 맞, 야, 전쟁 난데, 그런 게 어딨어, 정지. 맞잖아요. 바로, 65조의 66조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및 제적의 정지. 나라가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무슨 병역처분 변경을 하고 그런 게 어딨어. 맞죠? 9호, 72조 1항에 따른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 전시근력 대체역의 병력 의무기간을 몇 세? 45세. 요것도 가로로 나왔는데 요거를 40세로 바꿔서 나온 거예요. 틀린 거죠. 45세입니다. 45세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번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바뀌었어. 자, 다음 페이지는 앞에는 국방부 장관의 전시특례 조치사항이고요. 요거는 이제 병무청장의 전시특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항 병무청장은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6조에 따른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의 송달 방법을 신텔라, 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가름하는 겁니다. 자, 송달하는 거를 공고의 방법으로 가름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 누가 한다? 권한이 아니고 누가 조치합니까? 병장이 하는 겁니다. 2호 11조에 따른 병판검사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의 생략입니다. 간소가 아닙니다. 아예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외과, 내과 위주의 신체검사의 실시 필요한 것들만 딱 골라서 보겠다. 3호 14조 1항 1호에 따른 보충력 여기 써있죠. 1급부터 4급까지인데 그 중에서 수급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보충력의 보충력으로 병역처분 맞은 사람, 이건 병무청장이 하거든요. 이 부분만, 맞죠?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보충력. 및 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인 보충력 중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병역 또는 소집 대상자로의 전환. 병역 또는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아닙니다. 일단은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했다고 해서 전체근로 소집 전환 아닙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의 전환입니다. 왜? 전산, 얘네들 복무 기간 중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병 입영으로의 전환이 맞는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연결지면 군사교육 소집을 마쳤으면은 병역 또는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이 되겠죠. 근데 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4호 26조 33조의 7 36조에 따른 사복요원, 예체요원, 전산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입니다. 5호 6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의 연기 및 진입, 소집, 연기의 정지입니다. 다 정지죠. 6호 61조 1항에 따른 의무 이행일의 연기에 이거는 정지가 아니고 제한입니다. 전쟁독사 천재부. 아픈데 어떻게 아무런 전시특례라도 맞죠? 이거는 제한. 어쩔 수 없어. 7호 69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 기간을 며칠 이내로?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원래 며칠이죠? 봐봐. 14일이죠? 7일로 단축시켜. 8호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중에서 18세부터 45세까지 의 사람을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로 변경합니다. 아까 45세까지 병역 의무기간을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서 45세로 연장해야 되겠죠. 맞죠? 9호 11조 1항에 따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확인실제검사 및 현역병 입영 의무를 몇 세? 37세
37세까지로 연장합니다. 원래 36세잖아. 맞죠? 맞잖아요. 앞에 36세잖아. 37세까지로. 10호, 국외체제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한 기국명령. 11호, 전사동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병무청장. 근데 시험에 이렇게 가로, 뭐 나이, 숫자 이런 것들 가로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끊기는데 이 페이지까지 좀 보고 갈 수밖에 없겠어요. 여기 연속성이 있어서. 맞죠? 예, 요까지 이 페이지만 보고 좀 쉴게요. 사망, 지방명무청장은 지병장인가? 이거 신청할 때 수행 무대장입니다. 지병장, 지청장 포함,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다음 각호의 전시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임합니다. 자, 1호 각종 통지서죠. 병판검사 통지서, 혈액병 입영 통지서,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 전시근로 소집 통지서,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전시 특례 내면은 요거는 다 누가 한다? 여기 적혀있는 지자체장이 이제 하는 거예요. 2호 병판검사의 동료, 혈액병 입영, 병역동원 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동료. 3호 병판검사, 혈액병 입영, 병역동원 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 색출, 단속 지원. 여기에 사회복무용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정지한다며 맞죠? 네. 4호 병역동원에 따른 차량, 급식,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병동급수차 코드로 병동급수차 5. 그 밖에 병역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명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 전사동에 선포되면 하는 겁니다. 됐죠? 4. 사망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지 이동 등 병역 의무자의 신상 변동 사항을 지방명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5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 업무 등을 전담하는 병무 담당 직원을 두는데 언제 둔다? 전시가 아니고 이거는 미리 준비 차원에서 평시에 임명해야 됩니다. 됐죠? 자, 시도지사는 사망 4호 병동급수차 요것만 해당합니다. 자, 이 말은 요것만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 4호에 나와 있는 요 1호부터 5호까지 적혀 있는데 4호만 위임받아 갖고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다 하는데 병무 담당처럼 두는 거는 4호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6항 지병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해야 됩니다. 요 위에 임명한 병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 7항 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 담당 직원은 6항에 따른 전시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 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8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해야 되겠죠. 7항에 따른 병무 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병무청장이 하겠죠. 그 결과 그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항 74회 때 맞는 문제가 나왔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 업무 수행 및 병무 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합니다. 7항 아니다 10항이죠. 예.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 이 꼭 보면 병무청장이 나올 것 같은데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